신율 교수, 전측의 이슈로 떠오를 박근혜. 대선 때 득표율보다도 낮아진 문재인 지지율.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덩샤오핑은 흑묘백묘 준호서 취시호묘,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과거 탄핵한 거 묻지 말고 그냥 반문연대하자고 주장하는 논리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반문연대를 흑묘백묘론에 대입시켜보자면 반문연대는 쥐를 잘 잡는 게 아니라 쥐와 잘 어울릴 성격의 무리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동력이 떨어지면 내각제를 걸고 언제든지 좌파 세력들과 대타협할 속성을 지닌 무리들입니다. 우파 지지층은 무너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사회 각층에 숨어있는 친북, 종북을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탄핵 찬성파가 끼어있는 반문연대는 이미 우파 개념부터 상실했기에 이들에게 구분을 걸 수 없노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2월 19일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15일에서 18일 나흘간 전국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하락한 40.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이자 지난 대선 때 득표율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8.2%포인트 급락한 58.2%로 60% 선이 붕괴됐으며 서울 45.3%, 경기, 인천 41.3%, 부산, 울산, 경남 36.2%, 대전, 세종, 충청 33.9%, 강원, 제주 32.9%, 대구, 경북 23.5% 등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37.7%, 여성 42.4%로 남성의 평가가 혹독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도 2.8%포인트 하락한 37.3%를 기록하며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5.0%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2월 19일 지난해 방송사의 내용과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4곳 가운데 TV조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년에 1위를 차지했던 JTBC는 가장 낮은 4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지상파 TV 중에서는 KBS1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반면 MBC는 전년보다 12점가량 점수가 깎여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무서운 줄 모르고 정권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던 JTBC와 MBC의 몰락, 구독자님들 이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베스트 댓글 순위로 그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내년부터는 지상파 종편 같이 순위 조사해봐라. KBS도 종편보다 순위 낮을 거다. 좌파들이 방송 장악한 곳은 모두 꼴찌할 거다. 훈훈한 기사네요. 앞으로도 JTBC가 계속해서 망하길 기원합니다. 탁수정을 필두로 가짜뉴스와 편파 보도를 서슴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JTBC 패미방송이라고 일침들을 날렸습니다. 뉴데일리 신문이 당나라 같은 군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가 지난 11월 1일 시행된 이후 한국군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불과 닷새 사이에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군용기를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대응 조치를 했다고 하나 기종과 남하 의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않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만 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부터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을 모두 포착, 식별할 수 있는 군 당국이 정확한 기종은 밝히지 않고 헬기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뉴데일리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개성 인근에서 전술조치선 TAL 남쪽으로 내려와 공군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닷새 만이었습니다. 합참은 자세한 내용은 보안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금 동계훈련 중인데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정권 창출해서
군대에 늘어붙은 똥별들 정리부터 해야 대한민국 안보가 살아나지 싶습니다. 12월 18일 문재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당나라 군대 소식에 이어 두 번째 골 때리는 소식입니다. 미세먼지의 종주국 중국을 빼놓고 미세먼지 타개책을 논하겠다? 아주 웃기는 발상입니다. 국내에서 민주파리 하면서 왜 유독 공산, 사회주의 나라에는 제 목소리 못 낼까요? 이번 기회에 민주파리 그 개념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그것부터 제대로 커밍아웃하길 바랍니다. 이런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중국 쪽만 보면 지리시는 분, 아무 데서나 졸면서 중국몽을 꾸시는 분, 나라 지키다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군인에게 짜장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신 분, 중국에서 바람 타고 왔다는데 제모아 어떻게 처리하시게요? 라고 어이상실 발언에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이러니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 거겠죠. 12월 19일 매경 이코노미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의 다시 한국 정치 핫 이슈로 떠오를 박근혜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신율 교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금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 같다. 12월 15일 당무감사 발표 그리고 내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한국당을 다시금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또 내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일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서로 연결된다. 당무감사 결과 친박 일부가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될 경우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친박의 불리한 입지가 확인될 경우 이들의 위기감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당연히 친박은 움직일 준비를 노고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 전에 나오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구속 만기 전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두 경우 모두 다시 세관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 25년여를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주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여론은 박 전 대통령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구속 만기일 이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 개입 건으로 2년형을 확정받았다. 구속 만기가 되면 곧바로 2년형 집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욱 거세질 터다. 법지식이 약한 일반인은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왜 풀어주지 않느냐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 문제는 여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 때문인가? 친박들이 요즘 부쩍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들 방송 출연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5년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꽤 있다는 점도 감안하는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중죄인가의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맞물려 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하는 여론과 박 전 대통령 형량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맞물려 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내 친박 의원들이 비박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한 일을 사과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이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다 판단하면 다른 살림을 꾸리려 할 것이다. 이른바 친박 신당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구치소에 있는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당의 분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알려진다.
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과 자유파 중립 의원들이 지원한 나경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상황이 친박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다. 일각에서 친박 신당설이 친박의 단순한 위협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하지만 친박 성향이 아닌 비대위 조직 강화 특위가 친박 바람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친박 신당을 단순한 위협 정도로 보기 힘들다. 친박 신당이 출현하면 자유한국당은 비박으로만 꾸려진 정당이 된다. 그때는 바른미래당과 본격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 누가 숙주가 될지는 모르겠다. 바른미래당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이때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계 개편의 필요 조건은 위기감이다. 의원 개개인이 위기의식을 가지든 아니면 정당이 위기감을 가지든 위기감이 있어야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일부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된다. 공천 탈락 가능성 등으로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생긴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경우다. 이때 신당이 만들어진다. 물론 탈당 의원 수가 중요하다. 다수가 집단 탈당해 신당을 만들면 이들의 친정 정당도 위기를 겪게 된다. 즉 의원들의 정치적 위기가 정당의 생존 위기로 전이되는 셈이다. 반대로 소수 의원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면 그 파장이 크지 않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와 무소속 친박연대의 경우가 그랬다. 당시 탈당한 친박들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 평가절하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 구심점이 내년 전국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정치판은 흔들릴 것이다. 총선이 한참 남아있음에도 이런 식의 정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정치판이 그만큼 불안정해서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 구심점이 내년 전국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정치판은 흔들릴 것이다. 총선이 한참 남아있음에도 이런 식의 정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의 정치판이 그만큼 불안정해서다. 이렇게 된 데는 현 집권 세력의 잘못이 크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안하무인적 태도와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 등으로 야당뿐 아니라 야당 지지자에게도 심한 불안감을 줬다. 게다가 지금 여권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종합해보면 총선은 한참 남았지만 정치판이 벌써부터 요동치는 희한한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각 변동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진영 재편은 앞으로의 정치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동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강할 것인가다. 아직도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면 보수 재편은 특정 지역 정당 탄생의 계기가 될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강성 보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과 박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억울하다는 측으로 의견이 갈릴 것이다. 이 두 갈래 여론이 같은 배를 타느냐의 여부가 보수 중심 정계 개편에서의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절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시켜 감옥에 보내놓고 TK 맹주 운운하던 소위의 간신배 같은 정치인. 현재 탄핵 찬성파 주도 세력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승패는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선거 기호이번일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지닌 신당이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분명 강풍을 휘몰아칠 겁니다. 윤형령님, 요셉엄마님, 김현영님, 김정영님, 류상명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